예, 안녕하세요. 종목으로 알아보는 주식 공부의 탐색 멍입니다. 금일은 1월의 셋째 주, 시작하는 1월 18일이고요. 처음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셋째 주 첫째인데요. 오늘 좀 크게 좀 시장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이 순매도 속에 또 차익 실현 매물들이 지속적으로 나왔었고요. 또한 오늘 오후에 발표되었었죠. 아무래도 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삼성그룹주들도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좀 끌어내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코스닥 시장 또한 마찬가지로 기간에 이 13일 연속되는 이 순매도 속과 또 이 제약바이오주들이 오늘 좀 약세를 보이면서 이 코스닥 모두 오늘 2% 이상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어떠한 섹터들이 시장에서 상승을 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오늘 건설주들이 좀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. 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였는데요.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설 연휴 전에 이 부동산 대책 발표를 하겠다라는 특단의 대책을 내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 건설 대표주들이 오늘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또한 이 우주항공 산업 그리고 또 항공기 부품 이 관련 섹터들이 또 금이 오늘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. 미국의 이 액티브 이 상장 지수 펀드의 신흥 강자인 이 아크 인베스트가 지난 14일 이 우주 탐사 기업에 투자하는 ETF 출시 계획을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 아크 인베스트가 이 해당 ETF에 어떤 종목을 담을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재사용 가능한 로켓 또 궤도 산업 그 다음에 아궤도 또 드론 이 3D 또 수혜 가능 기술 등으로 이 투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는 소식에 오늘 우주항공 이 항공기 부품 관련 섹터들이 상승을 했고요. 이 아울러 또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이 한국과학기술원이 이 소형 의성 분야 연구 개발 및 이 사업화를 위한 또 업무 협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오늘 시장이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오늘 또 이 시스템 반도체 섹터들도 시장 대비 일부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. 이 반도체 공급난으로 이 글로벌 자동차 업계 내 이 셧다운 즉 일시 가동 중단 공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들이 10에서 20%씩 이 단가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특히나 이 TV 디스플레이 구동칩을 만드는 이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이 반도체 공급 단가를 최대 20% 올릴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. 대만의 UMC와 또 뱅가드 국제 반도체 그룹은 이미 반도체 단가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 같은 소식이 오늘 이 시스템 반도체에 관련된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저번 주에 이어서 이 국제 이 곡물 가격 급등세가 이제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. 이 같은 소식에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사료와 비료 농협 관련 섹터들이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러면 내일은 어떠한 일정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내일은 미국의 제니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의 인준 청문회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 재무장관에 대한 청문회이기 때문에 또 미국의 앞으로의 경제 또 어떠한 재정 정책이 또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참 잘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되실 것 같겠고요. 내일은 또 유럽연합 EU의 이 재무장관들의 이 화상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실적 발표 시즌에 돌입이 되었죠. 이에 따라서 넷플릭스 또 골드만삭스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은행주를 시작으로 또 실적이 발표가 된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서
보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어떠한 종목들이 또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한국 파마인데요. 저번 주에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연일 상한가를 간 종목이었었죠. 한국 파마가 생산한 이 코로나19 치료제가 제넨셀과 함께 인도에서 임상을 완료했고 또 95% 효과를 확인한 사실이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오늘까지 4일 연속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필룩스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 파마 의 소식에 힘입어서 이 제넨셀과 이 전략적 제휴 사실이 지속적으로 또 부각이 되면서 금일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관련주들 또 차기 대통령 이 선호도 1위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관련주인 GL팜텍이 금일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설 구정 전에 이 부동산 대책 발표 소식에 오늘 건설 테마들 또 중소형 건설주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. 이에 따라서 신세계건설이 금일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한일학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 금요일 날 시간에서 나왔던 소식이었었죠. 670억 원 규모의 유형자산 이 양도 결정 소식에 금일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나온 소식이었었죠. KBSI 즉 한국기초과학연구원이 이 자유변형 가능한 이 전고체 2차 전지 개발 소식 속에 이 전고체 배터리 핵심 소재인 전해질을 개발 진행한 사실이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또 한농화성이 금일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국전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 국내 최대 이 나파 모스타드 이 생산 시설로 이 자체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위한 이 글로벌 임상의 속도를 내는 한편 이 치료제를 개발 중인 다른 제약사에도 이 제품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. 이와 관련해서 이 국전약품의 대표이사는 올해 1분기 중 이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위한 이 나파 모스타드 치료제의 이 전임상을 끝내고 이 글로벌 임상 1상 시험 계획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고요. 임상 지역은 인도와 이 동남아 지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금일 24%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재명 경기도 관련주인 글로벌 SM 금일 23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CIS 마찬가지로 이 KBSI 위에서 말씀드린 한농화성에서 말씀드린 사유로 인해서 이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또 전고체 전지 상용화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사실이 지속적으로 또 부각이 되면서 금일 20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는 적에도 위성통신 시장에 대한 이 계약 수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 19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이 골드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 파마에서 말씀드린 소식으로 인해서 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이 자회사 APRG가 이 원료 의약품을 생산했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또 부각이 되면서 금일 17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부터 이 국제 곡물 가격 이 급등세가 지속이 되면서 금일 또 사료 테마인 팜스토리 오늘 16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이 TSI도 이 KBSI의 이 소식으로 힘입어 전고체 배터리 생산 설비인 연속식 믹서 상용화 사실이 또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금일 16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세트랙아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레포트가 나왔는데요. 이 세트랙아이의 매출액 같은 경우에 2016년에 340억 원 정도, 또 2017년에 428억 원, 또 18년도에 461억 원,
또 19년도에 702억 원이고요. 20년 3분기까지 누적 583억 원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이는 위성 산업이 소형화되고 또 다중화 추세로 이 뉴스페이스 새로운 공간 시장이 형성되면서 이 활용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레포트가 나왔고요. 또한 지난 1월 13일이었죠. 이 공시를 통해서 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또 전환사 채권 발행을 발표하였고요. 이 또 최대 주주가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변경될 것이라고 또 밝힌 이런 거에 힘입어서 금일 15% 넘게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메카로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테마 섹터이죠. 2021년 올해 이 반도체 산업 호황기 이로 인한 수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금일 14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휘닉스 소재 같은 경우에는 금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실형 선고를 받은 속에 이 보강그룹의 역할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금일 14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 아바코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 이 제조 설비를 개발 중이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. 지난해 3분기 이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이 한국과학기술원 또 한양대, 경기대, 가천대 등과 함께 고안전성 극한 환경용 고체전지 전고체 전지 핵심 기술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 이에 대해서 이 황화물계 전고체 전지용 제조 설비로서 LI 응급보호층을 스푸터 장비를 사용해서 데미지 없이 증착할 수 있는 공정 및 또 장비 개발을 완료했다고 설명을 하면서 금일 13% 넘게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주인 성안 오늘 13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자율주행차와 또 시스템 반도체 테마 섹터인 라닉스도 금일 13%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또 자율주행차 테마 섹터이죠. 칩스 앤 미디어 금일 13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는 LG U+가 국내 최초로 이 월트 디즈니의 OTT 즉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인 이 디즈니 플러스를 서비스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 디즈니는 지난해 연말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이 내년 한국 등에서 이 디즈니 플러스를 론칭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. 이 같은 소식에 LG U+의 유료 방송 사업 영위의 자회사인 LG 헬로비전이 금일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다만 LG U+는 이 디즈니 플러스 계약 체결과 관련해 또 사실 무근이라고 이제 밝혔는데요. 이 같은 소식이 오늘 LG 헬로비전 13%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삼영이행시 같은 경우에는 이 보도 자료를 통해서 지난 15일 열린 이 주주총회와 관련한 이 소수주주의 의결권 위임이 적법하게 진행됐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는데요. 이와 관련해서 이 소수주주 측을 상대로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고요. 의결권 위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다투겠다고 밝히면서 금일 12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주인 SGNG 금일 12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주당 한 주의 이 무상증자 결정 소식에 금일 12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현대위와 금일 11% 넘게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. 친환경차의 배터리와 또 구동장치, 이 전장 부품의 열을 관리하는 장치인 이 냉각수 분배 공급 통합 모듈을 이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 해당 모듈은 이 현대차의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에 탑재하기로 확정되어 있고요. 오는 2023년부터 양산에 돌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아울러 또 메리츠증권에서는 이 테슬라에 이어 이 두 번째로 통합 열관리 시스템 개발을 실현했다고 밝혔고요. 이를 통해 향후 이 GMP 3차 수주 단독 확보와
또 현대차 그룹의 BEV 열관리 제조업체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또 레포트가 나오면서 금일 11% 넘게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 BHI 같은 경우에는 이 두산중공업과 약 229억 원 규모의 이 LNG 복합화력 발전 설비 이 공급 계약 체결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 10%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SC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 최대 주주 및 이 특수 관계자의 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라서 이 양수인이 280억 원 규모의 이 중도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달 7일 이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자가 보유 중인 지분 1249만 760주를 이 우행 컴퍼니의 구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라고 밝혔고요. 이번 중도금 지급과 함께 신규 이사진 선임 등을 위한 임시 주총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. 아울러 다음 달 5일에 임시주총회를 개최하고 또 정관 변경의 건, 또 이사 선임의 건, 감사 선임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. 이 정관의 사업 목적 변경을 통해서 이 수소 저장소, 또 수소 충전소 구축 및 운영 사업, 또 신재생 에너지 사업, 태양광 발전 사업 등을 추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금일 9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PC디렉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15일 장마감 이후에 나왔던 소식이었었죠. 주식회사 USR이 이 주주명분 열람 및 이 등사 허용, 이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를 했는데요. 이 PC디렉트 같은 경우에는 소송 대리인을 통해서 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금일 9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졌고요. 마지막으로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주인 오리엔트 전공이 금일 9%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러면 시간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풍산홀딩스인데요. 장마감 이후에 보통주 한 주당 0.5주의 이 무상증자를 배정하기로 결정을 했고요. 또 123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 결정했다라는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9% 넘게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. 또한 시간에서 이 국가물관리위가 이 세종보 또 축산보 해체 심의 의결 소식에 오늘 시간에서 일부 4대강과 관련된 이 보건 또 수자원 테마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. 이에 따라서 자연강경이 시간에서 9% 넘게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. 골드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국 파마의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된 소식으로 인해서 금일 정규장에서 17%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. 이에 따라서 시간에서도 8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일동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앞에 자자가 빠졌네요. 자회사인 일동제약이 운영자금 이 확보 목적으로 이 KB제 3호, 이 바이오 3호 투자 등을 대상으로 이 1,000억 원 규모의 이 3호 전환사채권 발행을 결정했다라는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6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이 보에 대한 해체 심의 의결 소식에 이하공용도 4대강 보건 테마 섹터로서 시간에서 5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유한양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이 변이양성 이 3세대 비소세포 폐암 신약인 라자가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이 품목 허가를 받았다는 공시가 장중에 나왔습니다. 시간에서 5%대 강세를 보여주었었고요. 풍산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최대 주주 풍산홀딩스의 무상증자와 자사주 소각 결정 공시 소식 속에 4%대 시간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마찬가지로 이 수자원 테마 섹터인 뉴보텍 시간에서 2%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마지막으로 테스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삼성전자와 약 275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 공시가 나오면서 2%대 상승을 하면서 금일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
보여주었습니다. 작년 올 초까지 되게 거침없이 올라갔던 장세가 좀 조정을 저번 주부터 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올 초에도 말씀드렸다시피만 변동성이 상당히 클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, 이럴 때일수록 추격 매수보다는 여러분들이 항상 기준에 의거하고 타점이 내려올 때까지 좀 기다리시고 또 공부를 하시면서 또 리스크 관리까지 하신다면 이러한 또 변동 장세에서도 아무래도 조금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자산을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지켜나갈 수 있다, 이런 점을 항상 꼭 명심하시면서 올 한해도 매매에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.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매매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. 이 마지막으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또 내일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